안녕하세요. 맨수루입니다.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아침 대비해서 잠시 구독자님의 요청에 있어서 호텔신라 우와 휠라 홀딩스에 대해서 한번 종목 점검을 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 중반을 넘어선 목요일 새벽인데요. 배시시님께서 호텔신라 우나 휠라 홀딩스는 어떤가요? 하고 문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늦었지만 2, 3일 정도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늦게나마 좀 한번 봐드리려고 하네요. 먼저 호텔신라 우를 한번 볼까요? 호텔신라 우를 보기 전에 호텔신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신라라는 기업을 먼저 보시면 호텔신라 기업은 다들 아시죠? 주축인 사업은 바로 숙박업이죠. 신라 호텔을 바탕으로 한 국내 숙박업계의 대명사죠. 또 다른 사업 같은 거는 면세점 사업이 있죠. 이 면세점 사업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좀 흐지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이 약간 적자가 생겼다. 아무래도 숙박업과 면세업이 큰 타격을 받았겠죠.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거리, 대외적인 코로나로 인한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좀 불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죠. 떨어지고 계속 박스권으로 횡보하지만 살짝 하단선을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다. 코로나가 1년 안에 언젠가 내년 올해 말에 백신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백신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내년에 언젠가는 코로나가 회복이 되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했기 때문에 중국 이제 관광객이 언젠가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또의 교역을 통해서 이런 면세 사업이나 중국의 뉴요커들이 다시 국내에 올 수 있는 날이 빨리 생기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유럽이나 미국, 미주 쪽은 조금 아직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는 속도지만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는 가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국의 뉴요커들이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국내로. 그러면 다시 면세업과 숙박업이 활황을 띠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돼서 주가가 약간 바닥을 살금살금 올라가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스멀스멀 횡보하면서도 약간 고개를 들락말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호텔신라를 봐야겠죠. 호텔신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7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본 대비 부채가 항상 높았어요.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유명 브랜드들을 면세점에 유치시키기 위해 많은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고 그 면세점 부지에 대한 임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많은 마케팅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마케팅 비용을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었지만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고정으로 지출되는 그 마케팅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본이 좀 큰 폭으로 감소했고 항상 이 기업은 자본 대비 부채가 좀 넘쳐나기 때문에 평상시 이 산업이 화랑을 띌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같이 위기 속에서는 자본 대비 부채가 높은 것은 약간 좀 그렇게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때문에 재무제표는 썩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0.46%의 배당 수익률의 매력도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기대감이죠. 외국인도 계속 꾸준히 팔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 꾸준히 팔았지만 그래도 20% 정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컨센서스 상에서는 9만원대를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7만원대인데 시장에서는 코로나가 극복되면 이제 최고의 수혜가 될 것은 유통주뿐만 아니라 숙박업, 면세업 등의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호텔신라에게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목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고요. 실제로 실적 분기를 보시면 올해는 완전 정말 개판이죠. 3월 달에는 절정을 달리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736억, 2분기에는 736억 원이 마이너스고 2분기 때는 마이너스 677억 원이 올해, 그리고 3분기는 실적이 발표됐죠. 마이너스 285억. 그래도 약간 적자폭을 약간 줄이면서 어느 정도 선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영상의 지출비를 줄이고 어느 정도 경영의 노력으로 이
단기 순이익이 조금씩 적자 폭이 메꿔지고 있는 거죠. 이 산업은 굉장히 지금 힘들지만 수익이 굉장히 나지 않고 있지만 경영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세업도 최근에 해외여행 가지 않아도 한때는 국민들한테 싼 가격에 면세 물품을 풀기도 했었죠. 그런 이벤트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았나. 그리고 12월 달에도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말 개죽순이다. 하지만 주가는 올해를 보지 않고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다, 업계가 조금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호텔신라를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정말 내년에 코로나가 잡히고 이제 이 숙박업, 면세업이 화랑을 띨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투자하는 게 가장 적기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예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잡힐 수도 있겠지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백신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고.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물론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가 적기라고 말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 제 돈을 투자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항상 확률은 반반이라고 믿고 그 확률의 반반 50대 50에서 시장 상황과 대내외적 악재 해소의 여건을 두면서 50대 50에서 어느 정도 매수 비중을 늘린다든지 매도 비중을 늘린다든지 매수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확률 게임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한 지난 5년 동안은 꾸준하게 실적이 상승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는 마이너스 1842억의 단기 순이익 적자가 형성될 거라고 보고 내년에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면 차츰 회복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업계에서는 보고 있죠. 그래서 PER도 지금 마이너스 적자기 때문에 형성을 할 수가 없고 현재 주가는 내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내년 실적이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봤을 때는 컨센서스 상에서는 단기순이익 737억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그 단기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가격도 퍼가 41로 형성됨으로써 작년 재작년에 20%대의 퍼 비율에 비해서 약 2배간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실적이 아직 따라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오로지 유동성 아니면 호재 이슈로만 움직이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재무제표도 약간 좀 지금 이 시국에는 불안한 모습이죠. 유동자산이 그래도 유동 부채보다 많죠. 단기적인 자금 수급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다. 그래서 먼저 기술적으로 호텔신라 종목의 투자 일별을 보시면 개인들밖에 매수하지 않고 최근에 금융투자들이 연기금들이 조금씩 매수해주고 아마 코로나 회복을 위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신라 차트도 보면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호텔신라는 이 천일선 약 8만원 이상을 돌파할 시에 어느 정도 고개를 드는 구간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고요. 8만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횡보하는 장세, 박스권 장세로 하단은 약 69,000원, 상단은 8만원 정도로 잡고 이 사이대 구간을 횡보하고 만약에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된다면 이전 저점을 향해서 어느 정도 6만원 중반대, 6만 5천원대를 향해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월봉상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횡보하는 조정을 보이고 주봉상에서도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8만원대를 돌파해야 이 종목은 고개를 들 수 있겠다. 확실하게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배시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호텔신라 우를 한번 볼게요. 호텔신라 우는 배당을, 호텔신라라는 종목에 비해서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호텔신라는 결국 원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지만 분석을 할 때는 결국 본주 호텔신라의 주식을 따르게 마련인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저금리 시장을 바탕으로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우선주에 많이 갑자기 몰빵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배시시님도 최근에 이 주가가 삼지창 5일선, 11선, 21선 삼지창으로 뻗어나가면서 급등을 하면서 이런 뭐 어떤 정보에 의해서 급등하면서 거기에 급등하는 말에 올라타지 않으셨나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 호텔신라 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외국인들이 살짝 3일
11월 2일부터 이번 주 월부터 조금 들어왔지만 수급은 우선주의 수급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오로지 배당을 노리는 사람들, 우선주의 취지는 이 주가의 주주총회에서의 영향력 비록 크지 않지만 이 회사의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의 주권은 거의 안 되지만 배당만 받겠다. 주주의 권리 중에 배당의 권리만 받겠다. 주주의 의사 결정권은 배제하고 오로지 배당만 받겠다. 대신 기존의 보통주보다는 배당을 더 많이 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의 투자에 있어서 포인트는 우선주는 이런 뭐 투기적인 매력이 아니라 그냥 장기 투자. 이 기업의 꾸준한 먼 미래를 보고 꾸준한 상승을 예견하고 꾸준하게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우선주를 먼저 투자하는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데 요 근래 삼성전자 우나 뭐 그런 현대차 우 이런 거를 바탕으로 우선주에 대한 테마성이 깊어지면서 약간 좀 급등락을 하는 그런 장이 형성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호텔신라 우도 저도 처음 봤는데 최근에 삼지창으로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을 형성하면서 삼지창으로 30도 각도로 크게 뻗으면서 단기 급등 신호, 단기 상승 추세를 형성하는 신호를 보였지만 이 호텔신라 우는 큰 폭의 변동성을 자랑하면서 그래도 하단선은 11선을 지지하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실적이 이미 적자기 때문에 아직은 뭐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배시시님이 얼마에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5일선 돌파하고 5일선 뚫고 11선 전망에서 과연 이 11선이 이탈을 할지 보셔야 될 것 같고 11선을 이탈한다면 21선까지 하향하겠죠. 21선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또 손절을 해야겠죠. 삼지창으로 5일선, 11선, 21선, 삼지창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단기 추세의 형성의 장은 최근에 방송드렸던 골프존과 마찬가지로 5일선을 이탈하면 11선, 11선을 이탈하면 21선 등의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차트 구조가 형성될 거고요. 만약 5일선을 다시 돌파하면 다시 대세 상승, 목표가 없는 그냥 끝이 없는 상승의 대세 상승 구간이 이어지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실적이 마이너스입니다. 실적이 마이너스인데 그냥 어떤 뭐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말이죠. 호텔신라 검색을 해보니까 뭐 바닥이다 이런 기사거리 뉴스에 의해서 지금 뭐 이제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호텔신라 아까 실적으로 봤을 때도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죠. 그래서 4분기엔 턴어라운드를 한다. 악재 끝났다. 고개 드는 4분기 기대감 이런 적자 시전 2부진의 경영 힘으로 실적 반등을 기대할 것이다. 설 본점 면세점 자릿수 성장했다. 하늘길 열려도 실적 살아난 호텔신라. 실적이 살아났지만 따이공 매출이 견인했지만 적자 폭이 줄어든 것일 뿐이지 여전히 적자라는 거죠. 물론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흑자 전환을 한다면 그것은 호재가 될 거고 지금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큰 수익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전히 적자를 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 지배하는 이 시점에 이런 테마성이 깊은 호텔신라를 투자하는 건 조금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든 뭐 주가는 또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인 도박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과 없이 오로지 뉴스와 기대감으로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1선은 한번 지지했죠. 하지만 오늘 11월 4일 수요일날 장에서 장대 음봉이 발생했고 11선은 과감하게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종가를 형성했죠. 11선은 아마 목요일 11월 5일에도 지지할지 이탈할지를 보시고 이탈한다면 21선까지 100방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 구간에서 해지 전략으로 부분 매도하시고 21선을 이탈한다면 어느 정도 좀 큰 비중으로도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을 봤을 때도 아마 5주선 71,000원대까지 지지를 할 수도 있고요. 큰 폭으로 104,500원 고점을 찍고 계속 물량을 소화하고 있죠. 누군가 털고 있어요. 투자자는 그렇게 큰 수급이 없는 상태고 먼저 월봉 먼저 볼게요. 월봉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CCI 지수가 약간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스타캐스팅 지수가 27 이상을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점은 아니다라는 흐름을 보이고 아마 5월선과 엔벨로프 상단선 69,800원을 지지하는지 69,800원 69,8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 주봉상 한번 볼까요? 주봉상에는 69,800원은 5월선입니다. 5월선이고요.
주봉상 볼까요? 주봉상을 보시면 주봉상도 삼지창으로 나가고 있고 10주선까지 떨어지기에는 엄청난 큰 폭의 하락이기 때문에 5주선도 또 하락을 받고 5주선 71,000원 71,000원 지지하는지 확인하고요. 이런 삼지창의 단기 급등세는 굉장히 간단하게 매매하는 겁니다. 바로 이평선. 엄청 쉬운 거죠. 이런 거는 11선 지지하는지 보시고 한 76,800원 정도 일봉산 76,800원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11선이죠. 11선을 이탈한다면 21선 약 71,000원 정도 되겠죠. 자, 71,000원 21선 정도 또 보시고 보니까 중복되는 선이 보이죠. 바로 71,000원 71,000원에 만약에 지금 호텔신라를 정말 이제 내년에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겠다 싶으시면 저는 뭐 말리지 않지만 올해 실적이 마이너스고 그리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주가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주 기준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주에 따라서 우선주가 형성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선주는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보통주와 다르게 지금 호텔신라 우는 급상승하는 흐름이 있어요. 호텔신라 우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71,000원이 단기 손절 구간으로 중복이 되는 지점이 나오네요. 그래서 각각의 이 가격대를 지지하는지 하나씩 보시고 먼저 최우선으로는 11선 이탈하는지 보시고 부분 손절 한번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시에는 부분 손절 하시고 76,800원이 떨어진다면 71,000원까지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약 5,000원 정도 차이죠. 한 10% 안되게 한 7, 8%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76,800원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하실 수 있다면 부분 손절하시고 71,000원 한번 보시고 71,000원이 지지한다면 다시 그 가격대에 그 팔았던 가격을 다시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가시고 71,000원에 이탈한다면 또 69,800원까지 계속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8선은 71,000원이 되겠죠. 71,000원을 이탈한다면 이 주가는 어느 정도 기가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71,000원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호텔신라 우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휠라홀딩스 한번 볼까요? 휠라홀딩스라는 기업은 저는 처음 한 번도 거래를 안 해봤는데 휠라홀딩스는 그 휠라 퍼포먼스 휠라 그걸 말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실적 부진이 지속된다고 하네요. 휠라는 국내 브랜드 사업을 영위해 91년도에 설립되었고 물적 분할도 했고요. 지주회사로 변경됐다고 하네요. 필라 브랜드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경영자문과 투자사업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지주사로 지금 계속 하고 있네요. 브랜드가 요새 필라 옷 예쁘죠?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필라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였는데 필라 코리아를 보니까 제일 먼저 기본인 제 기준으로 보면 재무제표도 항상 보죠. 필라 코리아는 그냥 옷이다. 옷 판매 그냥 보시면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떨어졌을까요? 일단은 재무제표도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보시면 2017년도부터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장사가 현금 장사 캐시플로우 흐름이 좋았어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자본이 좀 늘었죠. 예. 그리고 부채 비율도 뭐 덩달아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자금이 쪼달리고 그런 건 없을 거다. 그리고 자본 대비 부채가 조금 높다는 게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규모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본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일단 현금 장사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아무래도 옷 장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본 대비 부채가 조금 높다는 것은 유의하자 그런 걸로 보여지고 큰 그런 나쁜 점은 없겠고 배당 수익률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럼 실적을 한번 볼까요? 분기 실적을 보니 올해 1분기 한번 볼까요? 1분기는 395억 원 2분기는 전년 분기 대비 약 500억 수익이 떨어졌죠. 3분기 컨센서스 상에는 7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작년 실적 980억 대비 약 200억 정도의 순익 손실을 나겠다. 적자는 아니죠. 하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호텔신라처럼 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약 1000억 원 이상의 단기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상반기에는 약 850억 벌었고요. 과연 이 850억 정도가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지될까? 상반기는 작년 단기 순이익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지금 돈이 굉장히
못 벌고 있어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말이죠. 하지만 적자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퍼비율은 14.41% 정도 현재 형성되고 있고요. 14.41%. 하지만 내년에는 이 코로나 여파가 또 시장에서는 계속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내년에는 또 한 약 1,000억 원 이상 다시 작년 당기순이익의 그 실적만큼 거둘 것이다 라고 일단 업계는 전망하고 있지만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회복이 될 건지 그것만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이죠. 앞에서 봤던 호텔신라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퍼 비율은 14.41%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스마트머니 보험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 투신도 간혹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조금 파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들도 좀 팔고 있는 추세고, 휠라 홀딩스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은 좋아요.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시면 차트도 굉장히 좋네요. 올해 2020년 3월달에 코로나를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바닥을 8월달에 형성했고 고개를 드는 모습. 차트 좋습니다. 기간 중심으로 수급 좋았고 지금 RSI 지수나 CCI 지수가 이미 바닥을 스탁캐스팅 지수까지 통째로 지금 바닥이라는 신호를 한번 줬고 그 바닥을 탈피하고 가는 흐름입니다. 배시시님, 호텔신라 우보다는 휠라 홀딩스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실적은 전년 대비 굉장히 떨어졌지만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그리고 차트도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차트가 고개를 드는 60주봉선을 통과했죠. 좋습니다. 지금 25일봉선을 향해서 월봉도 형성됐고 약 5만원을 향해서 돌파 시도하겠고요. 주봉상에서도 120주선을 향해서 고개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5만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조정을 이번 주에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일봉상에 약간 조정을 보인다면 일단 수급상에서는 기관들이 바닥을 찍고 매수세가 유입되고 개인들은 팔아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흐지부지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고 개인들이 판 물량을 기관들이 사주고 있다. 아까 연기금과 보험 스마트머니들이 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11월 4일 수요일에는 이렇게 약간 아래꼬리 달고 음봉을 형성했지만 이게 약간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인다면 5일선 지지 기법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지지하는지 5일선 11선을 지지하는지 보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휠라 홀딩스는 조금 더 좋아 보여요. 홀딩스는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월봉상 한번 볼까요? 월봉상에는 이미 고개를 들었고요. 5만원을 향해서 돌파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주봉상에서 둘 다 5만원을 향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5만원을 한번 돌파 시도하는지 보시고 5만원에 만약에 정말 이 바닥에 사셨다면 5만원의 부분 익절하셔도 되겠죠. 그래도 수익이 꽤 되죠. 그렇기 때문에 5만원을 한번 보시고 일봉상에서는 약간 조정할 때 5만원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5만원을 보시고 일봉상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일봉상에서 5일선 11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 약간 자신감 있으시면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이탈시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탈시 부분 매도하셔서 수익은 어느 정도 챙기시고 5일선 11선만 계속 받아보시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이 가격대의 목표가가 될 거고요. 5일선 11선을 지지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호텔신라와 휠라 홀딩스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차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은 휠라 홀딩스죠. 수급이 받쳐주고 기간 중심으로 차트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월봉상에도 단단한 바닥을 한번 형성했고 모든 지표가 바닥을 형성했다고 신호를 주고 있고요. 단기 저항대인 5만원을 향해서 돌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8,000원 더 오를 가능성이 있죠. 5만원을 돌파한다면 이거는 이제 그냥 목표가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5일선 이탈 손절 기법으로 계속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 실적 전망 예상치에 비해서 실제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그것은 일단 추후에 제가 차트 흐름을 보고 휠라 홀딩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한번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 휠라 홀딩스의 실적 대비 적정 주가 PER 비율 대비 적정 주가를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휠라 홀딩스는 좋아 보입니다. 배시시님 일단 댓글 달아주시고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의 자조나 이런 영상도 참고하시고
하시고 제 영상은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호텔신라보다는 힐라홀딩스가 더 좋아 보이네요. 호텔신라는 71,000원 이제 이탈하는지 보시고 부분 손절하시고 만약 이탈한다면 말이죠. 힐라홀딩스는 5일선 12선을 이탈 여부 확인하시면서 홀딩하시고 단기 고점은 5만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이 5만원을 돌파 못하고 다시 흐지부진하게 5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조정장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차트 모양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5일선을 돌파한다면 6만원을 또 시도할 거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의 단기 구간을 보시고 5일선의 부분 만약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5일선을 5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약간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5만원 단기 고점 5만원 지켜주시고 5만원을 돌파한다면 6만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5만원을 돌파한다면 제가 방송해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 영상을 참고로만 봐주시고 좋은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